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남은 워낙 그냥 사두기만 하면 알아서 다 자연적으로 세금이 워낙 많이 거치는 곳이다 보니까 그에 막 걸맞는 인프라 시설들도 갖춰줘야 되는 거고, 인프라 시설 중에서는 일단 삶이 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특히나 교통이면 교통, 또 주변에 쇼핑이라든지 또는 학군 이런 등등이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중에서는 강남구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고, 세금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생기는 것도 많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동인구나 유입인구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곳, 또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곳들 주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는 실거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강남구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국 1,800만 명 정도 수준의 도시 근로자 중에서 서울이 무려 32%,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죠. 거의 서울의 3분의 1. 네,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또 강남구 안에서도 이 테헤란로 라인들이라든지 봉은사로 이런 라인들이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100만 인구에 달할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임차 수요의 이제 수요에 걸맞게 우리는 또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또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강남은 아시다시피 상업적인 일자리 수에 그렇게 일자리 수나 또는 유동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만성 공급의 부족을 앓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를 한번 보자면 서울 강남 3구 라인들, 특히나 강남구나 서초 이런 송파 라인들이 이제 강남 3구인데, 요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는 토지 공시가 라인들이 토지 공시가가 상당히 매년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토지 공시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론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세금적인 부분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토지의 가격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위에 건물을 짓는, 또는 어떤 목적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땅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양이라든지 또는 가격들은 자연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울 강남구 라인들은 이렇게 철도 라인, 도시철도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촘촘히 지하철 라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 역세권 개발이다, 용적률 상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뭐 이번에도 뭐 역세권 반경 뭐 130m, 500m 이내에 130% 정도 용적률 상향,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바로 가장 크게 적용받는 지역들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이 반경 500m 이내 요 역과 요 역이 사이가 5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강남구 전역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규제, 뭐 정책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강남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 라인들이 많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그런 강남구, 그만큼 살기 좋고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삼성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7호선 라인들도 있고 뭐 9호선 라인들도 있고 뭐 분당선, 뭐 조금만 넘어가면 신분당선, 자, 그리고 이제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동 라인들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뭐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상당히 이런 다양한 개발들 그리고 정책에 따른 토지가의 상승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사실 접근할 수 있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항상 오늘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뭐 강남 업무단지뿐만 삼성동의 업무지구 라인이라든지 또는 강남 쪽 라인들의 업무단지들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삼성동이다. 네, 그래서 강테헤란로라든지 보은사로, 뭐 언주로 등등에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 타운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은 또 상당히 또 많은 개발들이 있는 곳이 또 강남구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2026년도에 완공된다라고 하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뭐 잠실 운동장에서부터 뭐 현대차 GB센터 라인들까지 구성되는 곳이긴 한데 상당히 대규모예요. 큰 규모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하로 구성하는 부분들 어떤 형태의 일자리가 조성이 되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이스 산업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고용 창출 인원들도 뭐 4만 명 정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120만 명 정도가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큰 효과예요. 이 일자리 증가하는 거. 제가 앞에 입지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인구가 서울시가 32%를 가지고 있고 600만 명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남구가 약 100만 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남구 전체가 100만 명인데 이 현대차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서 들려오는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강남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동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실뿐만 아니죠. 뭐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삼성동 라인들의 개발의 여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완공이 되는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가서는 뭐 용수철처럼 이렇게 눌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대가 상승을 했을 거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GB센터, 잠시 운동장 뭐 리모델링 사업들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구축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GB센터 라인들의 지하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쇼핑몰이라든지 KTX, ITX 뭐 이런 부분들, GTX 라인들이 하나로 다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되는 부분들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교통편과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다 구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이 바로 그 현대차 GB센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던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다 포함이 될 만큼의 수준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인구가 약 122만 명 정도 구성이 될 것이다. 네, 영동대로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GTX, KTX, 미래신사선,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된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만 이 안에 구성되는 유동인구 충분히 상상을 해보신다면 삼성동은 지금 사실 이 6억대, 7억대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찌 보면 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 현대차 GB센터의 시작은 작년 5월이 시작이었어요. 네, 불과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벌써 이 6, 7개월 동안 벌써 1억이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금액대들이 상승을 했던 것을 보신다면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1년에 1억씩이라고 본다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예상이 되시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삼성동, 특히나 강남구 안에서는 삼성동의 개발이 제일 크고 많으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을 때 먼저 선취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동에 크게 늘어나는 일자리를 보시고 왜 이렇게 주택을 소개해 주시는 건지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투자가 가능한 투룸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동의 투룸 가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제 쪽 라인들은 사실 쉽게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토지 지분도 5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해당하는 그런 추천 유형을 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방 2칸이거나 또는 1.5룸이거나
네, 이런 형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6억 5천에서 6억 9천 정도, 약 거의 7억 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 사이에 5억 원대 하던 금액대들이 지금 6억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5년 또는 6년 정도의 추가적인 개발이 하나둘씩 이루어질 때마다 시세 상승하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신다면 나중에 향후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 특히나 그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이 금액대도 얼마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금액은 주변에 지금 뭐 매매가 못지않게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매물도 많이 없고요. 네, 5억 9천에서 6억 2천 정도인데 실투자 금액은 삼성동, 네, 가장 개발이 많은 강남구 삼성동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월세가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죠. 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160 정도에서 17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액이 가능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 한 4,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강남구 삼성동의 월세 수익형 접근도 충분히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